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합니다. 그 당시에 날짜별로 신문 기록이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어떠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날의 기사인데요. 개한테도 전염되더라. 이런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10월 11일 날 처음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부터 강계군에 번졌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첫 기록은 11일 날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경성중학교 학생은 만주를 여행 갔다 왔는데 만주에서 많이 걸립니다. 만주가 많이 만연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중국하고 경계선에서 원산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은 서울에 공무원이 연수 중인데 39명의 교육을 받는데 39명 전부 다 모두 다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다, 결석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과 며칠 사이에 서울까지 확 전염파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상류계층이 있어요. 이 당시 공무원에도 되게 높은 지위일 거 아니에요. 상류계층일수록 더 빨리 전파되지 않았나. 왜냐면 교류도 빈번하고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때 어떻게 주의해야겠다. 이때만 해도 독감으로 알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해마다 겪는 독감이나 감기로 알아서 이제 거기에 따른 주의문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요 주의문은 지금도 그대로 융통될 수가 있는 주의문입니다. 괜찮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학교 점점 전파가 돼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결석자가 나오고 드디어 22일 날, 이게 단순한 독감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로 일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드디어. 그것이 신문에 나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감기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폐나 기관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폐렴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악성으로 변한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에 살짝 들어오는 건 물론인데 두 번째 재발하는 건 매우 위험해서 사망으로 직결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파력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때 경찰관이 7,000명인데요. 불과 며칠 뒤에 종로에만 26,000명이니까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10월 27일 드디어 이제 한약을 써서 이걸 나름대로 호전을 보인 처방들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변증과 병발은요, 이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전파돼서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목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컨셉이 나오고 자세한 설명문이 나옵니다. 사망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왜 많아질까? 이때 공기 환기를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건조하고 이러면은 더 전파가 된다. 고로 환기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방으로 확산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확산되다 보니까 웃기게도 도둑이 독감이 걸려서 도망을 못 가서 체포되더라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7일 날 기사에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단순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개한테도 전염이 되더라 라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7일 날 기사를 봤더니요. 축견은 가축으로 기르는 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 축으로도 있고, 슉으로도 읽습니다만, 개를 기른다, 어쨌든, 개한테도 그러니까 개한테도 유행성 감기가 전파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 기르는 사람은 주의. 그러니까 집에 개 기르는 사람 주의해라,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하냐. 내용은 간단한, 일단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축견에도 유행 감기, 그러니까 개한테도
그 유행성 이 당시 감기에 걸리더라. 개 기른 사람 주의해라. 요새 경성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돌림감기,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은 각 집에, 각각의 집에 있는 개까지 전염이 돼서 병에 걸려서 아픈, 이제 개가 깽깽거리고 아픈 거죠. 아픈 개가 잠옷 매우 많은 바, 잠옷 많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죽는 개도 많은즉, 개가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즉 개를 둔 사람의 집에서는 극히 주의하여 될 일이더라.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우한폐렴이 일부 기사에만요, 그 동물에게도 전파가 돼서 개한테도 전파가 된다는 외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변형이 돼서 되는 건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당시에도 사람이 주인이 아프면은 개도 아프더라. 그리고 개가 죽더라. 라는 단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귀여운 강아지가 아프면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연합뉴스에 발췌하면 날짜가 여기 3월 20일 날 날짜네요. 보니까 홍콩서 확진자의 반려견, 또 코로나19, 그러니까 그 우한폐렴의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기사가 외신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용이 길어서 제가 안 넣고 요거 그 머리 기사만 넣습니다만, 여기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인터넷 검색하다 봤습니다만, 또 KBS 뉴스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다. 홍콩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서 반려견이 숨졌다. 이제 걸렸는데 이제 숨진 거야. 예, 걔가 죽었다. 그 원인은 불명. 이게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더라, 뭐.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학계에서는 코로나19가 개나 고양이에는 전파가 안 된다라고 학계에서는 증거가 없다, 아직은. 이렇게 공식 답변은 있어요. 여기 밑에 기사에 보면은. 그런데 일단 물음표는 붙습니다. 일단 나왔던 기사 그대로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11월 7일 날 고차는요, 개한테도 스페인 독감이 전파되더라. 분명한 거는.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우한폐렴도 해당되냐 안 되냐. 일단 아까 외신으로는 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학계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죠. 나중에 3년 뒤, 5년 뒤도 제대로 밝혀질지. 어쨌든 간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스페인 독감은 인간과 동물 간에 서로 전파가 되고 있더라.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는 얘기죠.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죠. 또 이런 건데 또 우연일치라는 건지. 주인이 골골거리고 아프니까 개를 보살피지 못해서 개가 그냥 죽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없지만 이런 기사로 나와서는 일단은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물음표를 2개를 쳐놨습니다. 이 당시에 서로 간에 인수 공통으로 걸렸는지, 아니면은 우연의 일치인지, 이거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옛날 기사를 통해서 이런 증거가 있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월 7일에 기사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